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예도용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딱 이 한마디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지옥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기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투와 순서, 그리고 그들이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사기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을 때 단 한마디로 사기꾼의 멘탈을 털어버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건 하나부터 볼까요?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취업 준비를 하던 한 20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에게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전문적이었고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본인 앞으로 명예도용 사건이 접수됐다. 본인 이름의 통장이 대포통장 현장에서 나왔다. 지금 바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사기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면 유선조사 즉시 중단되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사기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1. 처음 한 문장은 반드시 겁부터 주고 시작한다. 사기꾼들은 절대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상냥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본인 앞으로 사건이 접수됐다. 불법 통장으로 사용됐다. 수사 협조 의무가 있다. 허위 진술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음부터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하게 만들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듣는 사건 번호, 모르는 사람 이름, 검사 이름, 법조 용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꾼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본인, 사건, 통장, 계좌, 진술. 실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본인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원에서 들을 법한 말투를 흉내내면서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공식은 이것입니다. 공식 2. 당신이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던진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문, 아무개 아십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김아무개 아십니까? 서울 출신 30대 여성, 최아무개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사기꾼은 바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본인 명의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만든 기억이 없는 통장. 그런데 내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조합만으로도 사람은 순식간에 멘탈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세 번째 공식이 이어집니다. 공식 3. 당신을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로만 보게 만든다. 사기꾼의 말은 항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인이 사건의 가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지금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이 던져지는 순간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나는 범죄자냐 아니면 피해자냐. 이때 진짜 선택지는 이 전화부터 끊고 직접 검찰청과 은행에 확인하는 것인데 머릿속에서 그 선택지는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 청년도 그랬습니다. 사기꾼은 말합니다. 전화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녹취를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조용한 곳에서만 통화하라. 주변 사람에게 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공식 4입니다. 공식 4. 무조건 혼자 있는 상태로 만든다. 옆에 누군가만 있었어도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서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은행 가는 길, 버스 안, 지하철, 편의점, 도시락 먹는 시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청년의 귀에는 오직 가짜 검사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돈을 인출하라. 한 번에 너무 많이 빼면 의심하니 나눠서 빼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심지어 이런 멘트까지. 벤츠를 현찰로 산다고 말해라. 집을 계약한다고 말해라.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면 검찰 수사 협조 중이라고 말해라. 사기꾼은 은행 창구에서 무슨 말을 할지까지 대본을 다 짜놓고 그대로 읽게 만듭니다. 이 청년은 결국 통장에 있던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무인 택배함에 넣었습니다. 돈을 넣고 나오자 11시간 동안 이어졌던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예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화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금융 사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몇 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피해액이 줄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면 편취형, 즉 현금을 직접 가져가게 만드는 사기는 통계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은 줄어든 대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건의 절반이 이 대면 편취형 사기일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메신저 피싱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가짜 검사와 가짜 은행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어떤 순서로 사용할까요? 먼저 기관 사칭형입니다. 이른바 검찰입니다. 경찰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유형의 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본인, 통장, 사건, 계좌, 확인입니다. 이 단어들을 적당한 법률 용어와 섞으면 일반인이 듣기에 정말 수사기관이 쓰는 말처럼 들립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본인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당신이 이미 사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공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공식 5. 법조 용어를 최대한 섞어서 상대가 질문을 못하게 만든다. 녹취, 신병 확보, 구속수사, 형법 몇 조 몇 항, 증거 인멸, 위증. 이런 단어는 평소에는 거의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듣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질문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사기꾼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게임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대출 사기형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은행을 사칭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고객님입니다. 고객님, 기존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신데 저희 쪽에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솔깃한 말입니다. 특히 이미 대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구원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공식 6이 등장합니다. 공식 6. 상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정확하게 건드린다.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저금리 전환,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운영자금, 취업준비생에게는 정부 지원 청년 상품. 사기꾼은 절대 관심 없는 주제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신용심사를 위해 보안 앱을 깔아야 한다. 원격으로 도와주겠다. 이 앱이 깔리는 순간 내 휴대폰은 사기 조직의 손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도 실제로는 사기꾼에게 연결되고 내가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는 그대로 그들의 화면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나중에 진짜 은행이랑 통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사 대표번호로 전화했는데 그쪽에서 맞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그 전화마저 가로채기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메신저 피싱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의 말투와 가장 익숙한 호칭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이 번호로 먼저 연락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심리전입니다. 똑같은 반말, 똑같은 이모티콘, 똑같은 말버릇. 게다가 상황도 그럴듯합니다. 공부에 필요한 사이트 결제, 과제 제출, 등록금, 시험 응시료. 사기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폰으로 로그인하려면 원격 제어 앱을 깔아야 돼. 잠깐만 깔아줘. 그리고 엄마, 이 계좌로 지금 당장 돈만 보내주면 돼. 내가 나중에 바로 갚을게. 이렇게 해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사례가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에 계속해서 속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검찰, 경찰, 법원, 은행. 우리는 평소에 이 기관들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세가 바뀝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 이름으로 누가 사고 쳤나? 두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평소에 대출로 힘들었던 사람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은 거의 마지막 줄처럼 들립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에게 정부 지원 상품이라는 말은 거의 당첨 문구처럼 들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립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수사가 방해된다. 수사 기밀이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뚜렷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주변의 상식적인 한마디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목소리입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억양만 들어도 어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사기꾼들의 발음은 평균 이상으로 또렷하고 성대 떨림도 규칙적이고 에너지 전달도 매우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기꾼들의 말투는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아, 이건 보이스피싱이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 조직의 머리는 대부분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 검거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단 수거책이라는 점입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검거 인원 가운데 실제 상부 조직원은 2% 남짓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을 받아 나르는 수거책, 계좌를 빌려주는 명의인 중간 전달책입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속습니다. 단기 알바, 하루 일당 10만 원, 간단한 현금 전달 업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서로 돕자는 취지의 채용 문자, 채권 담당 대리인 모집, 본인 신용정보사에서 일할 기회. 이 문자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됩니다. 현금 인출, 현금 전달. 수십 번 반복한 뒤에야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뒤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기 방조 혹은 공동 정범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사기 모델과 구조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번호에서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단 사기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진짜 수사기관은 전화를 한번 걸었다고 해서 바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밀 수사니 주변에 말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한다면 그 순간 이미 불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은행은 절대 안전계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게 하지 않습니다. 대출이든 수사든 돈을 한번 빼서 다른 계좌에 넣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로든 통화를 절대 끊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순간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그 반대입니다. 전화를 끊고 직접 검찰청 대표번호, 경찰청, 은행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사기꾼이 보내준 문자에 있는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찾은 번호여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신저로 엄마, 아빠 혹은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가 온다면 반드시 한 번은 영상통화를 요구해 보십시오. 영상통화를 피하면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급하게 돈만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기 신호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단기 고수익 알바 제한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만 하면 된다. 계좌만 잠깐 빌려주면 된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다. 이 제한은 여러분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만드는 사기의 초대장입니다. 이미 중간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자수한 사람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말은 이겁니다. 나는 그냥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범이 되어 있었다. 여섯 번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혹은 그냥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검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내 통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당장 끊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미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지금의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심리전과 언어 전략이 너무 정교해졌다고 말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정해진 공식 안에 들어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가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기 공식은 항상 비슷한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검찰 혹은 은행을 사칭하며 겁부터 준다. 둘째,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내 통장을 연결해서 명의 도용 공포를 만든다. 셋째, 나를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라는 두 가지 역할에 가둬놓는다. 넷째, 법률과 금융 용어를 쏟아내 질문할 틈을 없앤다. 다섯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고 전화 절대 끊지 말라고 한다. 여섯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민, 대출과 생활고를 정확히 찌르며 해결책인 척 다가온다. 일곱째, 마지막에는 반드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악성 앱 설치,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공식의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겁부터 주는 전화는 침착하게 먼저 끊기. 명예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화를 끊고 직접 검찰청과 은행 대표번호로 다시 걸기. 비밀수사니 주변에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옆 사람에게 말하기.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준다는 문자를 받으면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은행 앱이나 대표번호로 확인하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현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떠올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사기 공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조부모님에게, 아이들에게. 검찰과 은행은 절대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 절대 통화를 끊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사기당하지 않는 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공식이 무엇인지 우리도 똑같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공식이 시작되는 순간 용기 있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어쩌면 누군가에게 가짜 검사의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그들이 말하던 사기 공식 그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만 떠올라도 여러분은 이미 사기의 한가운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기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그들의 사기 공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을 전화 한 통을 떠올리며 이 대사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씩 저장해 두셨으면 합니다.